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과 민주당 제대로 뒤집어졌다 이명박에게 어떻게 했지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현재 문재인의 경남 양산 사저와 보수우파 애국동지들의 항해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고소고발을 한 이후에도 사저 앞 항의 시위는 사그라들 조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과 민주당이 사저 앞 시위에 계속해 불을 붙이고 있는 판국이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와 민주당 그리고 보수우파 애국동지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까지 하는 데라며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 2030 세대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구경 가자는 글들이 수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사저 앞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이 이미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 입법 비굴하다는 평가까지 정치권에서는 쏟아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면서도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비판하는 의견에는 18원 후원금,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 출마를 비판한 민주당 중진 의원 사무실에는 조롱하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했다며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거듭날을 세웠다. 앞서 박광원 민주당 의원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 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율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앞에 소음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의 문장을 삽입,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및 시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광원 의원은 평산마을에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에 비굴한 방법까지 쓰고 있다라며 결국 지금의 입법 꼼수 독재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비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가상하나 헌법에도 명시된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민주당이 국회의원 쪽수로 막겠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에 대해 얼마나 한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났으며 대한국민 유권자들은 이런 저질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생각보다 빨리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30 세대들도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친민주당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여초 카페에는 며칠 동안 민주당 문재인 지키려고 결국 똥볼 찼다. 민주당 당신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뽀개고 싶다. 문재인은 포기하고 민주당이나 살려. 지금 민주당 망해가는 속도 빛보다 빠른 거 모르나 등등의 강한 성토성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인권은 10원, 문재인 인권은 10조인가? 내로남불의 극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러니 그들이 대선에서 졌고 지선에서는 더 크게 졌다. 하는 일마다 오만과 꼼수여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한다. 이 당의 험구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 정청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주군이 퇴임 후 집 앞 확성기 욕설 시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 냉큼 한 줄을 집어넣는 충성을 표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호남 운동권 출신의 한명도도 이유인설법 개정안을 더 구체적으로 손질해서 엊그제 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행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야만의 나라였다. 집회와 시위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단 말 아닌가?
그런 나라를 지난 5년간 이끈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좋다. 개인의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고 공정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재임 중에 그렇게 했는가? 문재인은 과거 경쟁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댓글 폭력, 문자 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두둔했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불의한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하는 불법 강패 시위는 괜찮고 언제나 옳은 자기 쪽에 대한 항의, 인신공격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변했을 것 같지 않다. 그는 자살한 서울시장 박원순 역시 지난 5년 동안 광화문 등지에서 벌인 진보좌파들의 무법천지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불관원 방조와 조장, 때로는 선동까지 했다. 한 광화문 직장인이 올린 SNS 글은 그들의 내로남불을 고발한다. 시위를 가장한 폭력을 숱하게 경험했다. 고성능 스피커로 하루 종일 혐오 발언을 쏟아내거나 운동가요를 틀어놓는다. 정작 시위대는 밥 먹으러 가거나 그늘에서 담배 피고 있는 동안에도 스피커에선 앙칼진 목소리의 노래가 쩌렁쩌렁 울린다. 광화문과 시청 주변 근무자들은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문 정권 5년 내내 경찰은 모른 채 했다. 이제 자신들이 당해보니 견디기 어렵다는 걸 안 모양이다. 문재인은 상주 사드 반대 시위를 5년간 방치했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한미 장병들 생필품 반입까지 차단해서 헬기로 물자를 수송했다. 그는 지금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지만 장병들은 당시 생존의 문제를 겪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소연을 해도 문재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그냥 퇴임했다. 전 대통령 이명박은 지금의 문재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악랄한 사저 시위를 당했다. 2017년 10월부터 4개월간 서울 논현동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진행됐다. 쥐새끼 나와라, 찍찍찍 같은 확성기 외침과 함께였다. 이명박의 인권은 10원짜리고 문재인의 인권은 10조짜리인가? 국민의힘 전 의원 윤희숙이 문재인과 민주당의 똑같은 목소리를 요구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나? 주택가 시위, 공연장 근처 시위, 데시벨 규제 무시 배설령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치자. 이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 급여 총액이 연사 10억 원에 달하는 65명의 경호를 받는 속에서도 장성곡과 욕설 시위의 위협을 느낀다는 듯 문재인은 경찰의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채통도 버린 채 말이다. 아버지가 한가롭게 낮잠 자는 사진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딸 문다혜는 그를 생쥐로 비유했다. 부녀가 경쟁적으로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집안에 갇힌 생쥐꼴이다. 창문조차 열 수 없다. 사람으로 된 바리케이드다. 문재인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온몸으로 쓴 고소장은 그가 당하고 있는 시위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다. 잊혀진 삶을 누리고 싶었던 전 대통령과 추모식 어깨춤의 주인공 부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능히 상상이 간다. 진심으로 위로는 보낸다. 확성기 시위는 분명히 지나친 면이 있고 쌍욕은 더욱 문제다.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하는 건 보수가 할 짓이 아니다. 보수는 점잖고 합리적이다라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는 소중하다.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지 일부러 이를 필요는 없다. 윤석열은 7일 기자들과의 도어 스태핑 문답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다. 법대로 되지 않겠느냐. 현직 대통령이 국사를 보는 건물 앞에서도 시위가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퇴임 대통령 개인 주택 앞 시위가 무슨 대수이며 그것이 법에 의해 허용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불허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야당이 법을 개정, 시위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으로 들리기도 한다. 문재인의 재임 중 잘못에 대한 법과 시스템에 의한 조사와 사저생활 보장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의 법 개정 완료 전에 새 대통령이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모욕, 협박 시위는 자제되는 게 좋다는 서비스를 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 문재인 또한 겪고 있는 고통만 괴로워 말고 남들이 자기로 인해 당했을 고통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낮잠은 건강과 음소거를 위해 많이 잘수록 좋다. 이런 문재인과 이런 민주당이 있어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님들 국립호텔 감옥이 두렵지요. 두려워도 때가 늦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 돌아왔다래 몸이 반응을 하고 필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효과를 굉장히 보고 있는 이 흑삼, 분말, 국삼, 농축액
근데 저는 이 덕을 많이 봤어요. 아파 보니까 딴 거 없어요. 몸뚱아리가 최고다. 양치할 때 헛구역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농축액 한 숟가락, 분말 한 숟가락.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도움이 상당할 겁니다. 이 흑삼을 꾸준하게 먹어둔 게 환자님 건강 회복과 면역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아침형 인간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걸 먹고. 이거는 내가 한번 팔아도 되겠다. 단단해지고 몸이 위, 대장 거의 설사가 없어졌어요. 이 흑삼에 대한 제 그 자부심이 하나 생긴 건 뭐냐? 제 인생 건강에 제대로 된 아이를 만났다. 여러분들께서 정성산 TV 이때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저의 정성산의 흑삼, 분말, 흑삼, 농축액, 정흑삼 TV 쇼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화 컨텐츠를 통한 정성산 TV와 정흑삼 TV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격 약방송, 이 약, 흑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의사 선생님도 놀래더라고. 근데 저의 이 온몸의 깡기라고 그러죠. 혈기. 이게 저는 이 흑삼을 그동안 먹었기 때문에 면역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진짜 괜찮아요. 내 인생에서 참 내 몸을 지키는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 정성산의 슈퍼 흑삼 분말 많은 동참과 많은 구매를 바라겠습니다.